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평안치 못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다고 둘로 나뉘어서 올려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세와 시황을 나눠서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머, 구독자도 반으로 나뉘었어요. 하지만 이번 주도 굴하지 않고 부동산 시황, 그리고 부동산 한 뉴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조언까지 끝까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부동산 한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하반기 건설과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 연구기관들은 어떻게 전망했는지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망에서 공급 전망 해가지고 인허가와 분양 물량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이제 집을 짓겠다, 주택을 짓겠다, 건설하겠다 하는 그 인허가 물량은 52만 호였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43만 호로 17.6% 정도 이제 줄어들 것이다. 집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으러 오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5만 호 정도로 좀 늘긴 했는데 사실은 50만 호 공급 계획에 있어서 23년도에는 한 7만 6천 호 정도를 공급을 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가 않잖아요. 또 일정상 잘 안 맞고 해서 5만 호 정도로 줄였다고 하고요. 또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48만 호 정도였는데 돈을 모아서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 PF 쪽 자금 조달도 쉽지가 않고 상반기에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38만 호 정도 해가지고 좀 줄어든 인허가 신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싼 단지 그리고 인기 있는 단지만 몰리다 보니까 지방은 물량도 많이 지금 좀 공급을 해야 하는데 너무 많다. 그리고 수도권 오히려 적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도권 쪽 또 상급지 이런 데만 분양의 인기가 몰릴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가격은 어떻게 볼 것이냐. 부동산 가격, 정부의 정책들, 그러니까 2022년 10월 그리고 12월 2023년 소위 13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그 대책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그 규제 완화 그리고 돈을 많이 풀어주다 보니까 시장의 최저가 급매물은 사라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위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 쪽이 역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는 보합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많이 하락을 했던 것에다가 조금 더 하락하는 정도 생각하면서 전국은 4.8% 정도 하락한 것으로 부동산 가격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 수준은 조금 올라와 있잖아요. 우리가 금리를 연속 동결을 했네 하지만 가격도 이런 어떤 정부 대책이 나오고 나서 10에서 20%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 수준도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경기가 아직은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있어서 많이 매매 가격이 오르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은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는 가격 전망에 있어서는 5월까지는 약 6% 정도의 하락을 보였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그 전세 보증금 리스크를 DSR을 풀어가지고라도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또 역전세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런 노력 덕분에 낙폭은 더 커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추가로 한 1, 2% 정도 더 하락한 연간 8% 수준의 전세 가격이 하락이 되면 더 하락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수가 줄어든 만큼 어쨌든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쪽으로 이제 좀 옮겨갈 것이다. 또 하나는 월세가 좀 많이 선호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를 전환을 할 경우에는 그 이율이 오히려 신규 대출보다도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월세보다는 전세 가격은 상반기보다는 좀 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주 물량이 여전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을 반등은 못 시키고 어느 정도 하락을 저지하는 그런 정도 역할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표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상반기 5월까지는 4.1% 빠졌었는데 하반기 매매 가격은
한 0.7% 정도 빠지면서 연간 4.8% 정도. 전세 가격은 상반기에 6% 정도 빠졌는데 한 2%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면서 연간 8% 빠지면 더 이상은 뭐 급한 하락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부동산에 대한 공급 가격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망도 봤고요. 지금 앞으로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좀 특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 가격, 그리고 공급 측면, 또 경기, 이런 걸 볼 때 미국은 기준금리가 추가로 더 올릴 수도 있다, 뭐 경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5에서 5.2%, 어쨌든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30년짜리 만기 모기지 금리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주택을,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 사는 그 금리, 그게 현재 6.73 정도가 됩니다. 지금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전에 낮은 금리로 집을 사서 갖고 있는데 이걸 굳이 팔고 그 다음에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새 집을 살 이유가 없지요. 너무 높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존 주택에 대한 거래가 엄청 줄고 있는 거죠. 이미 지어진 집들은 잘 안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있는 거죠, 미국은. 기존 주택의 공급이 줄어듦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는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뭐 팬데믹 이후에 이제 자기의 활동을 넓히면서 옮겨 다니면서 이제 집들을 사야 되잖아요. 20대, 30대 요때의 그 사람들이 생애 첫 주택을 사게 되는 그 수요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6월 주택 시장 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에서 사업 환경,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랬을 때 현재 6월 달에 55를 기록했는데 이게 50을 넘는 것이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사업 환경을 좋게 보는 그런 업체가 많다, 이러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6개월 연속 올랐던 거예요. 그만큼 주택 경기가 좋아질 것을 전망하고 있고 실제로 공급을 해야만 돌아가는 그런 입장이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금리를 추가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것과 상관없이 주택시장은 바닥을 찍고 이미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이 미국 시장이에요.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떠냐 이거죠. 우리도 여전히 같이 금리가 높아요. 기준금리는 3.5%로 계속 동결을 했는데 현재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가 뭐 4.23에서 6.12, 뭐 그리고 고정형은 4%에서 5.81, 하단이 4%를 넘어서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변동금리로 사고 있는데 역전세에 대비해 가지고 하반기에 DSR 규제를 완화하면서까지 대출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채들을 많이 이렇게 발행을 해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자체가 조금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같은 금리가 올라가긴 했으나 미국은 가만히 있지만 우리는 계속 도는 금리라 사실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또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경고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 금리가 추가 인상이 되면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아무래도 우리도 쫓아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불안감도 또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오르고 있는데 또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는 거죠. 특례보금자리론 그것을 신청했을 때 초기에는 사람들이 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5월 달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오히려 신규 주택을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서울의 인기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전세 가격 지수가 1년 만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유지가 되고 앞으로 더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이 전세 이 폭은 줄어들어서 역전세가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막 늘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면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판단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 이렇게 인기 지역이 그렇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심리지수는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 KB 매매가격 전망지수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6천여 개의 공인중개사들에게 실제 지금 현장의 가격 분위기는 어떠냐 그랬을 때 이게 3개월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전망하는 지수가 100을 넘었다는 거죠. 즉 3개월 후에는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더 시장 흐름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라는데 왜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죠? 또 하나,
주택가격 전망지수라고 한국은행에서 이걸 전망을 했는데 이 소비자들한테 1년 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1년 후면 오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0이 넘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미국과 비교해도 좀 애매한 면이 있고 우리는 당면한 과제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충격은 크지 않을 수 있고 상급지 인기 지역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 지역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리도 시장 심리도 돌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더 기다리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할 때 사라라는 명언처럼 부동산 투자 지금 하셔도 좋겠습니다. 시황과 시세를 분리해서 전해드리다 보니까 재미없는 시황 쪽 확실히 뷰는 좀 적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흐름 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계속 할 테니까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